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은 정원일 익산시장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부채 제로화와 산업단지 분양률 향상 등으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익산 대도약을 위한 5대 미래 전략 정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익산시는 민선 7기 들어 인구와 일자리가 크게 줄어 지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는 28만 명이 붕괴돼 전남 순천의 호남 3대 도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고 질타했고 군산시는 코로나19로 복지 예산이 늘면서 일어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군산 청암산 저수지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와 연계한 수상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어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배울 수 있고 환경보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환경의식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선 7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민선 7기 3년을 맞은 익산시를 짚어봅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채 제로화를 달성했고 산업단지 분양률은 크게 향상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민선 7기를 맞아 6대 분야 85개 공약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홀로그램 컨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 청년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등 올해 1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은 95.2%, 익산 신청사 8월 착공 등 나머지 주요 공약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경제 분야 성과도 눈에 띕니다. 한때 1,600원에 달했던 부채를 민선 7기에 조기 상환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앞에 다이로움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제3 일반 산업단지는 100% 분양됐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103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익산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환경 문제도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장전마을은 민사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 낭산 폐석사는 이적 처리가 시작됐으며 도시막지는 공단관리 강화와 완공 현업투자 매입 등으로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부채 도시였던 익산시를 튼튼한 재정을 갖춘 자치단체로 변화시켰습니다. 부채 제로화를 선언한 익산시는 더 이상 빚더미에 앉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익산시는 철도와 청년, 역사 문화관광, 스마트 경제 등 5대 미래 전략을 통해 익산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역 광역 황승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세계유산 등 500만 역사 문화 관광도시 실현, 도시공원 민간 특례화, 만경감면 수변도시 건설을 통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홀로그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경제도시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저는 익산 대도약의 핵심을 철도 중심에 두고 청년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 스마트 경제도시, 복지 선도도시 등 5대 미래 전략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민선 7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익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는 민선 7기 들어 전라남도 순천에 호남 3대 도시의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시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과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또 식품 산업의 발전 동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28만 명 선을 위협받는 익산시. 민선 7기 들어 전남 순천에 호남 3대 도시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익산형 상생 일자리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이후 향토 기업인 하림이 참여해 기대를 높였지만 아직도 노사민정 상생 협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올해를 넘기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소라공원 등 5개 도시공원에서 추진되는 민간 특례 개발, 부송 4지구와 평화지구 환경 개선 등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공급. 하지만 높은 분양가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택 정책을 인허가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분양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한 건 지역민들에게 뭔가 실거주를 위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분양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역할이 필요한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분양률 70%를 넘겼지만 푸드파크 조성이나 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 식품산업 등에서 기대만큼 경쟁력을 높일 계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민선 7기 들어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광대 등 지역 대학마저 위기에 빠진 상황이어서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지역 대학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민해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앞으로 익산의 미래와 상당히 직결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만큼이나 해결 현안도 공존하는 민선 7기. 앞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확실하게 되찾을 수 있을지가 익산시의 남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3기면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기초생활 거점 조성 공모 사업의 3기면이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3기면에는 보건, 교육, 의료 등 생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편리해지는 365 생활권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내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해 6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5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6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은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가 맡아 운영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낮은 금리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50% 이상이 늘었는데요. 시의회는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복지 예산이 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합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준공하는 군산 치매 안심센터. 2년 전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국비 반납 위기에 놓이자 나운동의 한 교회를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준공해야 하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인력 운영비 4억 5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군산시가 반납한 국도비는 지난 2018년 49억 원, 2019년 51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73건 10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집행부가 사업 계획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어렵게 받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방안은 목표와 같이 2011년에는 49억 1,600만 원, 2019년에는 51억 8,200만 원, 2020년에는 103억 4,900만 원. 내년 사업을 못하고 반납이 증가하는데 문제점에 대해 개선 사항을.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 3억 2천만 원은 물동량이 줄어들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고, 희망굴로 지원 사업 2억 7천만 원도 일자리 사업 포기자가 생기면서 반납했습니다. 군산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반납 규모가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군산시의 2018년 국도비는 4천억 원, 2019년은 5천억 원, 지난해에는 7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이 전국적으로 급증했고 출생률이 떨어진 것도 반납액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지난해 반납액 가운데 복지 분야는 143건 40억 원으로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용이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지원 대상자 학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사실 저희 수요 파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출생률 저하 이런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국도비 반납.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다시 예산 받기가 쉽지 않아 신중한 국비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모영식입니다. 군산에서 구조되는 유기동물이 급증하면서 4년 동안 지원 예산이 10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구조한 유기동물이 지난 2018년 1,140여 마리에서 지난해 1,650여 마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구조된 유기동물이 늘면서 지원 예산은 2018년 9천만 원에서 올해 8억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군산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절반만이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1조 5,199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벌여 제1회 추경 1조 4,139억 원보다 6.9% 늘어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문화센터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 원과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입니다. 또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 기술 역량 강화 사업 2억 원과 군산역사관 주차장 조성비 8억 8천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도내 농업용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 415곳의 저수율은 53.6%로 평년 저수율 52.6%와 비슷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번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민주당의 혁신과 흥행을 담당할 대선 경선 기획단에 인선됐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대선 경선 기획단장은 어제 기획단의 내부 인사 구성을 발표하며 초선 대표로 신영대 의원을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초대 원내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초선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에 포함된 것은 신 의원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은 오는 7월 11일 경선 후보 컷오프를 시작으로 9월 10일 대선 후보 확정까지 당내 경선 전체 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군산 청암산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와 연계한 수상 스포츠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마련돼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상 스키와 웨이크보드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는 물론 환경보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상 스포츠 교육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웨이크보드 타기에 한창입니다.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더위를 잊을 수 있어 마냥 즐겁습니다. 군산 호수가 체험 교육과 추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수업. 웨이크보드는 어른들도 겁을 내는 스포츠지만 실수에 아랑곳 않고 씩씩하게 타는 모습입니다. 재밌어요. 뭔가 시원한 바람도 와서 상쾌하고 시원해서 좋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무서웠는데 타면서 점점 재밌어져요. 군산 옥산면에 위치한 군산 수상 스포츠 클럽은 이달 초 군산 청암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옥산 초등학교의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수상 스포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4월과 5월 안전교육과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수상 스포츠 수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 연계형 스포츠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보호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포츠 인증 제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운영 주최 측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예스에코 캠페인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스에코 캠페인으로 일회용품과 음식물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이용객과 주민들이 환경 정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활동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또 물에 대한 공포심 없이 잘 참여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수상 스포츠를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의식도 높이고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최초의 학교 연계형 수상 스포츠 교육.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 현장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하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1명입니다. 지역 발생 472명, 해외 유입 29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5만 5,57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2,015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에서 1명, 남원에서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347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군산이 32명, 익산은 44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1입니다. 대학의 대면 수업이 올해 2학기부터 확대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실험과 실습 등 20명 이하 수업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말 이후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9월 말 이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대면 수업은 대학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지난해 등록금 환불 요구가 확산됐던 만큼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의 한 건어물 상점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0분쯤 해망동의 한 건어물 상점 2층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건새우 4톤 등이 불에 타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낚시어선이 군산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 군산 옥도면 어청도 서쪽 15km 해상에서 낚시객 등 19명이 타고 있던 군산 선정 낚시어선 9.77톤 A호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 함정을 급파해 이날 오전 5시쯤 낚시객 17명을 안전하게 해경 함정에 옮겨 태웠습니다. 낚시어선 A호는 민간 선박을 이용해 어청도항에 입항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여자친구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9월 김제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내연남을 흉기로 2차례 찌른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내연남을 자기야라는 애칭으로 부르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도내 제조업 업황 상승세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제조업 업황 BSI 지수는 90입니다. 지난달보다 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도내 제조업 업황 BSI 지수는 지난 1월 67에서 출발해 매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달 들어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사정 BSI 지수는 83으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도내 제조업 업황이 나빠진 것은 석유화학 업종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도민의 지혜를 모아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김제와 부안, 군산 등 3개 시군의 관할 교역 분쟁이 대법원 헌재 등의 판결로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공사가 중단됐던 전철을 밟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받아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행정구역 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 정승욱 주무관이 전라북도가 주관한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 주무관은 지방세 연찬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의 자율주행 자동차세 신설,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세 도입 등을 제시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방세 연찬회는 지자체 지방세 연구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학술 모임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먹거리를 홍보하는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군산 로컬푸드 사랑 SNS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농산물 구매 후기와 행사 정보 등을 SNS로 홍보하게 되며 서포터즈 활동 내용은 농식품 만족도 조사와 직매장 운영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하반기 서기관급 2명에 대한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승진 내정자를 발표하고 최행성 문화예술과장과 서광순 관광진흥과장을 지방 서기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서경찬 자치행정국장과 문영엽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명예퇴직으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서광순 과장은 첫 여성 서기관 승진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해당 주간에 국악 공연부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연구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6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광대학교 한약봉사단이 성애모자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와 건강 체크를 통해 맞춤 한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1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